산불이 났어. 그때 호모 엑소스 엄마들이 뭐라 했겠어요? 야, 저기 산불 났네. 애들아 가서 산불 좀 구해와. 그랬을까요? 모든 엄마들은 깜짝 놀라서 야, 저 산불 났어. 위험해. 절대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그랬어. 원래 애들은 그 산불에 관심 없었어. 근데 엄마가 가지 마. 그랬잖아. 갈 거야. 엄마 말을 안 듣고 산불 났는데 가서 걔네들 어떻게 됐을까요? 불타 죽었어요. 원래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파트 2의 새 챕터만 간단하게 제일 재미없는 부분으로 이제 살펴보겠어요. 오. 이게 어머. 보면 사람이 처음에 등장한 시점이 한 700만 년쯤 전이에요. 제일 아래에 보면 사헬렌트로포스 차덴시스가 있잖아요. 700만 년 전입니다. 한 조상이 있었어. 한 조상의 한 새끼는 침팬지 조상이 되고 다른 새끼는 인류의 조상이 되죠. 적용 되게 많은 인류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책에 보면 다 순서대로 돼 있어. 애기에서 맞아요. 어른 자라듯이 이렇게 돼 있는 그림 네. 있잖아요. 전형적인 오개념이에요. 진짜 잘못된 그러니까 거죠. 관계일 뿐인 거지 이들이 됐다는 증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몰라. 막판에 보면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다양한 인류들이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 종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가면 한 개의 조상에서 왔겠죠. 자, 근데 생명체의 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랬어요? 기후라고 했잖아요. 네. 기후 그래프를 볼게요. 파란색으로 15도 돼 있잖아요. 저 15도는 산업화 이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었어요. 5억 년 전에는 지구보다 15도나 높았어요. 네. 왜? 아. 이산탄소가 무지하게 많았을 때거든. 육지에는 아무도 못 살았어. 고생돼서 중생대 넘어갈 때가 세 번째 대멸종이야. 생명 95% 멸종할 때고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갈 때가 다섯 번째 대멸종인데 이때는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동물은 싹 멸종했어요.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와 까만 그래프가 만날 때가 인류가 출현하는 시점이에요. 대략 오. 700만 년 전이에요. 지금 네. 더웠어요. 오스트로피테쿠스 등장할 때도 덥고 호모 알비스 등장할 때도 더웠어요.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할 때 추워집니다. 뭐가 필요했겠어요? 불. 그럼 그들은 어떤 불을 사용했을까요? 번개불? 번개불 맞아요. 나무에 있었어. 산불이 났어. 네. 그때 호모 엑소스 엄마들이 뭐라 했겠어요? 야, 저기 산불 났네. 애들아 가서 산불 좀 구해와. 그랬을까요? 모든 엄마들은 깜짝 놀라서 야, 저 산불 났어. 위험해. 절대로 가면 안 돼. 큰일 나. 그랬어. 원래 애들은 그 산불에 관심 없었어. 근데 엄마가 가지 마. 그랬잖아. 갈 거야. 엄마 말을 안 듣고 산불 났는데 가서 걔네들 어떻게 됐을까요? 불타 죽었어요. 원래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오래서 불의 장엄함을 경험하고 불에 이거 있는 토끼 쥐 먹으면 맛있단 말이야. 정말 좋은 거구나. 불을 갖고 왔어요. 모닥불을 피웠어. 모닥불을 피우는 순간 인간은 다른 짐승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사실 없었어요. 네. 불을 피우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 맞아요. 옛날에 살 수 없었던 추운 곳에 가서 살 수가 있어. 추운 곳에 가기가 벌레도 없고 좋아. 어차피 먹을 건 많았어. 해주면 자야 했는데 불 주변에서 모여서 있는 거야.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돈독해져요. 우리가 생일 파티 할 때 멀쩡한 형광등 놔두고 이거 왜 키는데? 그렇지. 불 주변에 생각도 모이면 못했다. 우리가 가족 같아.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익혀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먹는 시간이 급격하게 줍니다. 맞아요. 침팬지는요 하루에 적은 애들은 5시간, 많은 12시간, 14시간 씹어 먹어요. 그래야지 겨우 자기 체온을 주지.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씹어 먹나요? 저는 하루 씹어 먹는 시간이요 30분도 안 돼. 내가 그걸 잘 못하잖아요. 같은 과학관에서 일할 때도 직원들이 나랑 같이 먹기 싫어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우리 스페이스에 맞춰서 먹었죠. 관장님은 밥 안 먹으래. 그런 친구였어. 내가 상처 많이 받았어요. 관장님 오늘 천천히 드세요. 그럼 되지. 우리는 1시간이 다 씹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 그렇지, 남은 그렇지. 시간은 뭐예요? 남은 시간에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심팬치는요 이마가 여기 있잖아. 주둥이 여기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둥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마가 튀어나온 거지. 전두엽이 커지는 거야. 뇌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은 심팬지랑 비슷한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호모사피엔스 갈 때까지 두개골의 모습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팬지는 지금도 그 모습이잖아요. 심팬지는 700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인류는 어떻게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낸 거죠. 사람과 다른 짐승의 차이가 뭐야? 그때 막 집단 생활해요. 그다음 언어가 있잖아요. 아니면 도구 사용하는 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집단 생활하는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언어? 우리 같은 말은 아니지만 늑대도 오 하면서 그거 하잖아. 그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생명들은 절반은 많습니다. 수가. 유일한 차이가 뭐냐? 불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150만 년 전에 인류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근데 뭐 불 꺼트리면 어떡해? 다음 산불 기다려야지. 그 100만 년 동안 했어. 50만 년 전에 쓰러진 나무가 치익 하면서 불 나는 거 없어. 아, 이렇게 하면 불 피울 수 있겠구나 한 거죠. 그 기술이 전 지구에 퍼지는데 또 20만 년이 걸렸어. 30만 년쯤 되니까 지구에서 있는 불을 피울 수 있게 된 거야. 딱 그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합니다. 30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나 우리나 뇌가 똑같아요. 그런데 10,000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 29만 년 동안 뭐 하다가 2만 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 사도가 확 올라가면서 빙하기가 끝납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진화의 원동력이 뭐였어요? 기후 변화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문명 탕생의 원동력도 기후 변화라는 거예요. 1만 년 전 구석기 이제 고백하는 자신의 멸종, 떠돌아다닐 수 없게 된 세상인 거예요. 내 이름은 아란이다.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아마 우리 부모님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이다. 어디 사냐고? 참 어려운 참 질문이다. 어려운 질문이다. 그냥 유럽의 광활한 하늘 아래 산다고 말하겠다. 우리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넓게 펼쳐진 평원을 누리며 산다. 그렇다고 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이끄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그 무리를 쫓으며 산다. 우리는 사냥꾼이며 채집꾼이다. 700만 년 전에 인류가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네.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 게 200만 년 전이에요. 앞에 500만 년은 빼고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동시 철기 시대잖아요. 앞에 500만 년을 빼고 뒤에 200만 년만 따져봐도 인류의 역사의 99.5%는 구석기 시대인 거예요. 인류의 삶은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구석기 시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인들이 왜 바뀌게 됐을까? 인류 역사 700만 년 축소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1월 1일 날 인류와 침팬지가 공동조사에 갈라졌어요. 사람도 수렵과 채취, 침팬지도 수렵과 채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12월 31일 날 오전 6시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해요. 이게 인류의 시작일까? 오후 3시에 도시를 만들고 11시 40분에 산업혁명을 하고 밤 11시 55분에 핵실험을 하고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00만 년을 1년이라고 한다면 인류세 6번째 대멸종이 시작한 것은 12월 31일 밤 11시 55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는 건 어디야? 12월 18일이야.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 하고 있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혹독한 기후 때문에. 그렇다면 구석기인들은 어느 정도의 밀집도를 갖고 살았을까? 구석시대에 서울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서울에 25명 정도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렵채집인을 보면요. 맞아 죽은 흔적이 있어도 아파 죽은 흔적이 없어. 왜냐면 수렵채집인들은 하루에 2-3시간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 사냥을 잘하든 못하든 농땡이 치든 열심히 하든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 왜냐면 매머드 같은 거 큰 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 다 협력해 되는 거지. 다 협력해 되는데 누가 나 삐져가 나 안 갈래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수렵과 채집의 특징이 뭐예요? 저장이 안 돼. 매머드 잡았는데 오늘 다 먹나? 여러 마리 잡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축적이 안 되니까 빈부 차이도 없고 빈부 차이 없으면 계급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신석기인들 보면 다 아파 죽었어. 왜? 농사는 너무 힘들거든. 네. 기후 더워지니까 인구가 늘어요. 5만에서 400만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 식량이 부족하죠. 그 이유가 온난화 때문이잖아. 온난화 되니까 해수면은 높아져. 해수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 강가, 바닷가 많이 살았잖아. 이사 가야 돼. 근데 이사 갔더니 동물과 식물이 달라졌어. 내가 뭘 잡아야 될지 몰라. 식량은 부족하고 새로운 식량 조달 방법이 필요해. 이때 새로운 환경에 창의적으로 적용한 게 뭐냐면 수렵채집자가 목동 농사꾼이 된 거예요. 두란이도 그냥 아란의 아들이거든. 두란은 계속 구석기는 살아남기로 했고 아란은 신석기 되기로 했던 거예요. 언제가 만나기로 약속을 해. 계속 갔는데 못 만난 거야. 나는 몇 년 동안이나 두란과 약속한 날이면 아침 안개가 계곡에서 거칠 무렵 두란과 함께 올랐던 산 정상으로 향했다. 강 옆으로 펼쳐진 이상한 초록색 사각형 들판은 더욱 넓어졌고 마을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사람들과 같이 사는 짐승의 무리도 많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수렵과 채집을 하던 우리보다 훨씬 못해 보인다. 이제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구석기인 말하는 거예요. 늙은이들과 아래는 세상을 떠났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석기들에게 잡혀갔다. 떠날 것을 잃은 노마드의 삶은 이렇게 끝난다. 이제 농사꾼의 세상. 근데 11시 반인데 이거 기타 다 해야 되나? 또 다 못하면 어쩌지가 나오는데 이거 지치네 좀. 주변에 광고 안 나갑니까? 지금 광고 중이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야, 4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이 고백한 자신의 멸종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우리는 다 같은 종이잖아.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만 돼도 왜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호모사피엔스만 남았을까? 지금은 빙하시대. 우리는 그 유명한 네안데르탈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다. 지구상의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우리 가족은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강길 속에서 우럭스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을 사냥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무리는 숫자도 몇 되지 않는 데다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너무 추워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다.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한 무리의 크로마뇽인이 나타났다. 크로마뇽인은 지금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프랑스 남서부 크로마뇽 지역의 호모사피에스를 말한다. 그들은 팔과 다리까지 가린 털옷을 입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작은 창을 휘두르고 티격태격하며 소란스럽게 걷는 사내아이 둘 뒤로 창을 든 사냥꾼 남편과 말린 고기가 든 가죽 가방을 맨 아내와 딸 모두 5 식구다. 가장 앞에 있던 사내아이가 갑자기 겁에 질린 듯한 소리를 치며 우리 무리를 가리킨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매달려 눈물을 쏟는다. 크로마뇽이 꼬마는 짙은 속눈썹에 우락부락한 몸매 그리고 털이 무성한 우리 얼굴을 보고 겁이 났겠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우리다. 크로마뇽인에게 당했다는 소문이 우리 네안데르탈 사이에 심심치 않게 들렸던 것이다. 크로마뇽인 사내는 우리를 향해 창을 흔든 후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던 길을 간다. 왜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점점 사라지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로 이 챕터를 시작하게 되죠. 실감난다. 이 호모사피엔스의 장점이 뭐냐면 이동성이에요. 네안데르탈은 기껏해 유럽, 아시아까지 오게 되는데 인간은 되게 멀리까지 갑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호주까지 갈 때는 1년에 약 500m 정도 전진을 해요. 그런데 남미 갈 때는 그때는 1년에 7km 정도 이동을 합니다.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인구도 늘어나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을 해나가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인류들과 달리 새로운 곳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배를 만들고 왼쪽 아래 보면요. 티에라 델 푸에고라는 곳인데 배 위에 불을 가지고 다녔어요. 최근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들은 이미 불을 사용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서대가 잘 근무할 때인데 기자랑 인터뷰를 하고 나서 다들 굳이 저기서 찍지. 잡지에 나가니까 친구들 전화가 오는 거야. 아 정모야 이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3번째랑 4번째 사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둘 중에 누가 네안데르탈일까요? 왼쪽 아니에요? 왼쪽? 이게 사실 둘 다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양복을 입고 뉴욕 지하철을 탄다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데 네안데르탈 옷을 봐요. 겨울이잖아. 추운데 어떻게 해요? 묶어 입었잖아. 팔과 다리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호모사피엔스의 팔과 다리를 가릴 수 있었어요. 호모사피엔스는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발명했습니다. 바늘귀에는 실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을 깰 수 있으니까 추울 때 호모사피엔스는 팔과 다리를 충분히 가리고 식량 활동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네안데르탈은 추운 거야. 겨울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해? 식량 활동 못 해. 식량이 부족하면 후손이 많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점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킬로그램당 약 1.25와트 정도를 써요. 뇌는 11.2와트를 써. 그러다 뇌를 가지고 싶어. 그럼 뭘 줄여야 될까? 근육을 줄이면 활동을 못 하잖아. 피부 0.3씩 별로 안 쓰는 거야. 심장, 콩팥 저걸 줄이면 되나? 핵심인데 줄일 수 있는 게 뭐야? 내장이잖아. 그 내장 길이를 줄이려면 먹는 걸 바꿔야 돼요. 초식공룡과 육식공룡 누가 창자가 길까요? 초식공룡. 그래서 초식공룡이 훨씬 깁니다. 왜? 풀은 소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도 어떻게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사람들도 뇌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육식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서 뇌가 점점 커지게 됐던 거죠. 그런 사냥을 할 때 어떻게 돼? 직립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도구를 써야 되니까. 도구를 써야 된다. 더 강한 힘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에 4,000kcal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크로마뇽이보다 매일 400kcal의 열량을 더 섭취해야 한다. 매일 100g의 단백질을 더 섭취해야 되는 셈이다. 100g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고기 330g을 더 먹어야 된다. 우리는 더 많이 먹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냥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근데 사냥을 이제 매일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안데르탈 문제가 뭐냐면 수명이 짧았어요. 수명이 짧으니까 빨리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유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유아기가 되게 길어요. 어린 시기가 노는 시기잖아. 네. 그렇죠. 놀면서 뭐가 생겨? 사회성과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되게 위험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안데르탈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그랬고 순천에요. 위험한 놀이터라는 이름이에요. 놀이터에 애들 없잖아요. 근데 놀이터를 위험하게 만들어놨어. 위험하게 만드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돼요. 재밌어. 위험을 감수하는 게. 과천과학관 뒤에 보면 그 위험한 놀이터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추천합니다. 네. 위험을 감수하면 거기에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배고파서 사라진 거대한 고양이가 스밀러돈 이야기인데 배고프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내가 배고프다니. 사냥의 기본은 잠복. 하지만 나는 굳이 숨지 않는다. 지붕처럼 우거진 나무가지와 무성한 잎의 햇빛을 걸러 숲바닥에는 빛과 그림자의 모자이크가 드리웠고 그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숲의 공기에는 나무향과 축축한 흙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서 초식동물은 내 냄새를 알아차지 못한다. 내가 숲에서 성큼 걸어도 그들은 내 소리를 듣지 못한다. 왜 소리를 듣지 못한다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양서리와 이끼로 덮인 바위 사이로 부드럽게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어오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충만하다. 내 배만 빼고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밀로돈. 오돈이 뜻이 뭐냐면 이빨이에요. 조각칼 같은 이빨을 가진 동물이 스밀로돈이에요. 이건 이구아노돈이에요. 이구아노돈. 이구아나와 같은 이빨을 가진 동물이란 뜻이에요. 트로돈. 상처 입은 이빨이란 뜻이에요. 발견했을 때 이빨에 문제가 있었나 봐. 마스토돈. 마스토가 유방이란 뜻이에요. 이빨에 크라운 있잖아요. 이빨 위가 젖꼭지 좀 생겼어. 그래가지고 마스토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오돈 그러면 뭔가 이빨이 특징이겠구나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뿔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스밀로돈이 안으로 굽힌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식용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데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 보니까 120도를 벌여서 충분히 사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꼬리가 짧아. 왜 초원에 사는 육식 동물들 꼬리가 길까? 다닐 때 방향을 바꾸게. 근데 스밀로돈 꼬리가 짧아. 초원에서 추격해서 사냥한 애가 아니었다. 숲에서 숨어서 사냥한 애였다. 잠복이 주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추정일 뿐이지 증거가 있어 증거를 내보냅니다. 탄소는 12짜리와 13짜리가 있잖아요.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가 있으면 탄소 12고 중성자 하나 더 있으면 13이야. 98.9%가 12예요. 1.1%밖에 안 돼, 13은. 12와 13 어떤 게 더 위쪽을 차지하고 있겠어? 12가 가벼우니까 위에 있겠죠. 네. 실제로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초원 풀에는 13이 많고 나무에는 12가 많아요. 네. 조금밖에 없는데 그나마 풀엔 좀 많고 나무에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숲에 살았던 동물이냐 초원에 살았던 동물이냐 초식 동물한테 12가 많으면 결국 육식 동물도 13, 12가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밀로돈에서는 12짜리가 많이 나와요. 이 얘기 뭐야? 초원이 아니라 숲에 살았던 또 다른 증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그 선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우리의 하이 노릇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아이러니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것이죠. 기후변화는 누군가의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현대인들이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들이 잘 버텨야 우리도 편히 오래 살 텐데 걱정이네요. 어떤 상황이냐면 왜 고양이가 인간과 같이 살게 됐냐. 농사를 짓게 되니까 저장을 하잖아. 저장가 쥐들이 꼬여. 고양이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먹을 게 많은 거야. 가서 먹어줘.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같이 막 사는 거예요. 전 세계 보면 그 농촌 마을에는요 고양이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바닷 마을에는요 고양이 많은 곳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닷 마을에서는 고양이가 쥐노스를 하거든. 고양이가 야생에서 많이 사라지고 들어오게 된 것도 결국에 기후변화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가 있는데 그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그 답은 자연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가 아니라 자연사. 역사를 왜 배워? 망한 걸 배우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저 세 챕터를 짧게 살펴봤고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 혁명은 커다랗게 두 가지 혁명이에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 때 사람들이 쭉 인구 늘었어요. 하지만 거의 늘지 않았어요. 산업혁명 덕분에 80억 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구 인구는 기껏해야 10억 명에 불과했을 겁니다. 산업혁명이 뭐예요? 석탄과 석유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싸고 강력한 에너지를 막 쓰게 된 거죠. 산업혁명과 농업혁명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됐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산화탄소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숲을 농경지로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결국 농업 덕분에도 이산화탄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산화탄소 원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기 맞춰서 온도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근데 최근에 100년 동안의 이 변화는 어떤 호모사피엔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문제인 거예요. 만년에 4도 정도 오르면 생태계도 적응을 할 수 있는데 그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속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당장 멈춰야 되는 겁니다. 찬란한 멸종과 함께 여러분의 문학성과 과학적인 문해력을 같이 높이시면 아주 성공적인 2024년이 되지 않을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